루피가 거대한 탑을 통째로 오로성의 입에 걷어찹니다. 프랑키는 주먹 한 방으로 해군 중장을 우주로 날려버리죠. 이 모든 일이 마즈가 방송 타이머 60초를 남기고 펑크 레코즈를 습격하기 전에 일어납니다. 베가펑크가 그 방 안에 숨겨둔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불멸의 악마 5을 멈춰 세웠는지 지켜봐주세요. 지난 원피스 이야기에서 마즈는 방송의 근원지를 찾기 위해 요크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고대 강철 거인은 수세기 만에 깨어나 조이보이에게 사과했죠. 그리고 루피는 이 오로성이 어떤 공격에서도 재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사실상 불사신임을 깨달았습니다. 해군은 에그헤드의 모든 파시피스타를 장악했다고 발표하며 승리를 자축합니다. 하지만 축하한다고 해서 공격을 멈추진 않죠. 사왕의 선원들을 탈출시키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기에 계속해서 포격합니다. 보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마크3 파시피스타가 의문의 냉기 공격에 쓰러집니다. 누스주로성은 보니가 고작 12살이라는 사실에 생각에 잠깁니다. 오로성은 베가펑크가 어린 아이에게 나라를 파괴할 힘을 준 것에 역겨워하며 그의 반란이 터무니없다고 느낍니다. 거병족 카시가 모두에게 배로 돌아가라고 외칩니다. 아이모도 동의하는데 정말로 무시무시한 인물들이 막 도착했기 때문이죠. 프랑키가 돌진하는 레드킹 중장을 가로막습니다. 두 전사는 물러서지 않고 마주서서 각자의 주먹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사이보그 조선공은 전혀 힘들이지 않고 스트롱 라이트로 중장을 삭제해버립니다. 이건 프랑키가 엄청나게 강하거나 아니면 해군 중장들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약하다는 뜻이겠죠. 이들은 최고 2급 장교들 아닌가요? 선글라스를 낀 로봇이 나타나니 별 수 없나 봅니다. 본인은 거인들에게 아빠를 지켜봐달라고 말하며 폼스키 중장과 대치하기 위해 내려갑니다. 수달처럼 생긴 이 장교는 위험한 능력을 가진 자를 더는 전진시키지 않겠다며 스스로를 방어합니다. 본인은 폼스키의 얼굴에 손바닥을 대며 그를 바로잡습니다. 쿠마를 무기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이죠. 중장은 어린 아이로 변하고 분노한 12살 소녀에게 얼굴을 걷어차입니다. 아틀라스 역시 기요틴 중장을 펀치로 쓰러뜨렸습니다. 잠깐만요. 해군이 승리를 선언하는 동안 10대 소녀와 베가펑크의 세틀라이트에게 중장 3명이 연달아 전멸당했다고요? 장면은 라보 페이지로 전환되고 스텔라는 마침내 거대한 커피를 받습니다. 하지만 마시지는 않는데 강철도 녹일 온도에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큰 혀를 대일 뻔했기 때문이죠. 녹화는 계속 재생되고 거대한 통로까지 4분이 남았습니다. 요크는 마즈를 방송에 시작된 곳으로 안내합니다. 그녀가 설명을 마치기 전에 이 오로성은 파괴적인 빔을 발사하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파괴하며 방송을 끝내려 합니다. 요크는 미친 듯이 손을 흔들며 이 고대의 악마에게 진정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라고 촉구합니다. 파괴 시도에도 불구하고 방송은 계속됩니다. 요크는 만약 자신이 스텔라였다면 방송용 전보벌레를 완전히 다른 것에 숨겼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자 마즈는 가장 빠른 해결책이 라보 페이지 전체를 날려버리는 것이라고 결정합니다. 요크는 그건 재앙적으로 멍청한 짓이라며 그를 막습니다. B동 2층은 무기 제조 공장이고 1층은 발전소, C동은 고압가스 실린더를 보관하고 있죠. 이것들이 터지면 시설 전체가 폭발하며 모든 것을 앗아갈 겁니다. 마즈는 요크에게 동료 베가펑크들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보라고 말합니다. 요크는 그 질문에 대비한 듯 자신의 죄를 언급하며 무기를 꺼내들어 철룡인 입성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정말 기묘한 대사죠. 요크의 최종 목표는 여전히 불분명하고 그녀의 계획은 누구의 생각보다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오로성은 갑자기 근처에서 들려오는 작은 생명체의 목소리를 감지하며 반응합니다. 요크는 그것이 펑크 레코즈에 있냐고 물으며 그것이 목표인 전보벌레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그녀는 이 방송 모델이 막 개발되었고 독특한 삼각형 껍데기를 가졌다고 설명합니다. 마즈는 요크에게 입구로 안내하라고 명령하고 그들은 날아갑니다. 스튜씨는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며 안도합니다. 즉각적인 위험은 사라졌지만 그건 현재 거품에 갇혀있는 그녀의 전 동료 카쿠에게도 해당됩니다. CPO 요원은 그 거대한 생명체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해합니다. 엿들은 대화를 바탕으로 스튜씨는 그가 오로성 중 한 명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카쿠는 변신하던 기억에 떨면서 동의하죠. 이제 우쭐해진 카쿠는 배신자 동료가 고용주를 배신한 후 새로운 동맹에게 버림받았는지 묻습니다. 스튜씨는 몸을 떨며 그를 바로잡습니다. 그녀는 이 마지막 임무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필요하기에 남는 것을 선택했다고 말하죠. 이 대답은 카쿠를 진심으로 혼란스럽게 합니다. 스튜씨가 남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밀짚모자 일당에게 혼란이 닥칩니다. 에디스는 그들의 배가 탈출하는 정확한 순간에 베리어를 내려야 하는데 돔 제어 요청은 지휘센터에서 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나미는 도망치고 싶지만 불안해합니다. 로비는 깨어나서 베가포스 1이 운반해주기로 했던 거리를 어떻게 만회할지 묻습니다. 에디스는 그녀의 우려를 인정하고 계산을 해봅니다.
수학과 물리학 모두 배가 확실히 추락할 것이라고 말해주죠. 아무도 확정된 추락 소식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또 다른 패닉을 유발합니다. 우솝은 쿠드버스트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알립니다. 조로 일행이 돌아오면 다른 곳으로 슈퍼점프를 실행할 겁니다. 그들의 복귀 타이밍이 불확실해서 이걸 성공시키려면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에디슨은 웃습니다. 이 해적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죠. 그는 그들의 결단력을 존경하며 과학자에게조차 그것이 항상 기적의 원천이라고 믿습니다. 그 선언과 함께 그는 아래로 몸을 던지며 써니호는 반드시 물에 닿게 할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 입은 몸이 78%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속으로 계산하며 그들의 신뢰를 요청합니다. 그가 레이저 그리드를 뚫고 추락하자 모두가 그의 뒤에서 비명을 지릅니다. 이것은 전력을 다한 것이며 에디슨은 싸우지 않고 죽기를 거부합니다. 해군 함선들은 갑자기 거대한 바람이 섬 중앙으로 그들을 끌어당기는 것을 느낍니다. 제이피터 성의 벌레 변신은 행성 크기의 진공청소기처럼 작동하여 불운한 병사들을 입으로 빨아들입니다. 도리와 브로기는 이 흡입력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 능력이 아무리 강력해도 본질적으로 신급 진공청소기 열매라니 그다지 위협적인 이름은 아니네요. 루피는 힘겹게 저항합니다. 그는 근처 건물로 달려가 이 생물이 배고프다고 판단합니다. 우리 선장은 건물 전체를 먹이로 주는 것이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결정하고 탑 전체를 병뚜껑을 닫듯 오로성의 입으로 걷어찹니다. 팔없는 악마가 부동산을 씹는 동안 지친 루피와 거인 친구들은 계속 도망칩니다. 하지만 기어 피프스가 만료되고 루피는 기력이 다한 상태가 되어 노인 만화 캐릭터 버전으로 변합니다. 도리는 이 변신을 보고 충격받습니다. 루피는 이전에 먹은 음식의 에너지를 완전히 소진했다고 설명합니다. 브로기는 하카루가 도움이 될지 궁금해합니다. 루피는 들어본 적이 없죠. 그는 그것을 시도하고 냄새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은 발효된 상어고기 엘바프의 비상식량이었습니다. 죽음 같은 냄새에도 불구하고 맛은 괜찮은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루피를 재충전시킵니다. 거인들은 그의 몸의 단순함을 재밌어하지만 에너지 증가는 기어 피프스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루피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이는 기어 피프스가 시간 제한보다는 배터리처럼 작동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줍니다. 워큐리 성이 맹렬하게 그들의 위치로 돌진합니다. 루피는 기어 서드로 거대한 멧돼지를 레드로크로 강타합니다. 이것은 오니가시마 초반에 카이도를 쓰러뜨렸던 바로 그 공격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과가 승리가 아니었죠. 루피의 손은 이후 극심한 고통으로 욱신거립니다. 이 돼지는 카이도보다 더 단단합니다. 이 오로성들은 터무니없이 강력하네요. 라보 페이지에서 우솝은 무언가 자신들을 향해 기어오르는 것을 보고 비명을 지릅니다. 초파는 게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하지만 그 거미다리는 세턴성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솝은 전투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로성들은 루피가 이 선원단의 유일한 신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것은 곧 그들에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북동쪽 해안에서는 쿠마를 지키던 거인이 단 한 번의 공격에 베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동결 피해가 아니었죠. 탈출하려는 자들 앞에 서 있는 누스주로성은 그의 얼어붙은 칼날보다 더 차갑게 보입니다. 그 모습은 펑크 레코즈에서 그의 검보다 더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베가펑크의 세계 방송까지 1분이 남았습니다. 마즈는 인간 형태로 전보벌레에 접근하며 과학자가 정말 운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앞을 보지만 전보벌레가 그의 주의를 끌지는 않습니다. 펑크 레코즈의 기능을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섬에서 가장 덜 탐험된 주요 장소입니다. 이곳이 베가펑크의 문자 그대로의 뇌물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내부를 보는 것은 흥미로울 겁니다. 다음은 뭘까요? 선반에 보관된 그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라도 발견될까요? 가볍게 보는 시청자들이 놓쳤을 수도 있는 점들을 짚어보죠. 해군은 파시피스타를 통제했다고 주장했지만 계속 발포하고 있으며 선언과 현실은 다른 개념임을 증명합니다. 본인은 쿠마를 보호하면서 12살 아이에게 힘을 주는 것이 때로는 훌륭하게 작동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디슨은 배를 구하기 위해 78%의 희생 플레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5 오로성은 동시에 집결하고 있죠. 마즈는 방성을 추적하고 누스주로성은 해안 출구를 막고 세턴성은 밀짚모자 일당을 향해 올라가고 제이피터성은 해병들을 흡입하고 워큐리성은 카이도보다 더 잘 공격을 버텨냅니다. 베가펑크의 타이머에 1분이 남은 상황에서 모두가 시간과 공간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방송은 이제 곧 시작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가 곧 밝힐 내용 때문에 세계 정부는 불멸의 악마 5을 이 섬에 동시에 투입한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마즈가 펑크 레코즈 내부에서 발견하는 것은 강철 거인의 각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베가펑크의 방송은 세계 정부의 최악의 악몽조차 즐거워 보이게 만들 무언가를 폭로할 것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해군 중장들이 튜토리얼 보스처럼 취급받고 고대의 악마들이 5방향에서 동시에 모여드는 모습에 흥분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어떤 오로성이 더 창피한지 알려주세요. 카이도보다 강하지만 결국 한 대 맞은 워큐리성인가요? 아니면 건물 전체를 먹어치운 신성한 진공청소기 열매를 가진 제이피터성인가요? 베가펑크의 타이머가 다 떨어지고 이 방송이 세상을 바꾸기 전에 다음 목표를 달성해봅시다.